당신은 형법 제260조 폭행죄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아파트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 뭐하는 놈이야?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한 남자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젊은 경찰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성아, 정말 너니? 3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모든 일은 몇 시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구독 누르고 행운 찾아가세요. 늦은 밤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강철우가 식탁 앞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정아가 조심스럽게 된장찌개를 내놓았지만 강철우의 표정은 이미 험악해져 있었습니다. 아, 진짜 이게 뭐야? 된장찌개가 이런 맛이나? 강철우가 소주병을 탁자에 쾅 내려쳤습니다. 정화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넘었지만 강철우의 이런 모습에는 여전히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다시 끓여줄게. 다시 끓여?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고. 강철우가 벌떡 일어서더니 된장찌개 뚝배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정화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직감했습니다. 여보, 제발. 하지만 강철우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뚝배기가 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파직,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국물이 벽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김치와 두부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방금 전까지 평온했던 거실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정화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강철우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뭐 하냐고?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 만들어 놓고 뭐 하냐고 묻는 거야? 강철우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알코올이 그의 폭력성을 극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면서 집안일도 이 모양이야. 그 순간 강철우의 손바닥이 정화의 뺨을 가격했습니다. 찰싹 소리와 함께 정화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정화는 자신이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정화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강철우의 폭력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큰 소리만 쳤는데 이제는 손까지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잘못했다고? 매번 잘못했다고만 하면 뭐가 달라져? 강철우가 또다시 손을 들어 올렸을 때였습니다. 정화는 공포에 질려 몸을 웅크렸습니다. 쿵, 쿵, 현관 쪽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낡은 경찰화가 내는 특유의 소리였습니다. 강철우와 정화 모두 그 소리에 순간 멈춰섰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 수 있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먼지투성이 경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풍에 바랜 제복, 소금기가 말라붙은 계급장, 그리고 긴 임무의 흔적이 역력한 얼굴이었습니다. 왼팔 소매에는 수술 자국으로 보이는 부분이 약간 불룩했습니다. 윤태성이었습니다. 강철우는 이 낯선 경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달랐습니다. 아무리 변했어도, 아무리 상처투성이가 되었어도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을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태성아, 정화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꿈일까요? 현실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너무 많이 맞아서 환각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태성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깨진 그릇 조각들, 벽에 튄 국물 자국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의 뺨에는 빨간 손바닥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태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3년간 그리워했던 어머니가 이런 모습으로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강철우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 강철우가 허세를 부렸지만 태성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는 기세가 꺾였습니다. 경찰관의 위압감이 술에 취한 강철우에게도 느껴졌습니다. 여기 남의 집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집 주인 아들입니다. 태성의 말에 강철우는 당황했습니다. 정화에게 아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죽었다고 들었는데. 정화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서 태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아들의 얼굴을 만져보려 했지만 정말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태성이 맞니? 너 죽었다고 했는데. 어머니, 저예요. 태성이에요. 태성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고 정화는 그제야 현실임을 받아들였습니다. 3년간 그리워하며 매일 밤 꿈꿨던 그 목소리, 그 따뜻함이 진짜였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경찰서에서 사망했다고 통지까지 왔는데. 긴 얘기야. 엄마 나중에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 태성이 어머니를 부축하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강철우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태성의 눈빛이 다시 강철우를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뺨에 난 멍자국, 바닥에 흩어진 깨진 그릇들, 그리고 벽에 튄 국물 자국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한테 뭘 한 거예요? 태성의 목소리에는 억제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화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태성의 얼굴을 만져보고 팔을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거칠어진 피부, 이마에 난 작은 흉터, 그리고 왼팔의 수술 자국까지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태성아, 정말 너 맞니? 진짜 살아있는 거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지금 자신의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야 한다는 부끄러움도 컸습니다. 얼굴에 멍자국, 흐트러진 머리, 그리고 이 처참한 집안 상황까지. 엄마, 괜찮아? 다친 곳은 없고? 태성이 어머니의 뺨에 난 멍자국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분노가 치솟아 올랐지만 우선은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어? 아니야, 태성아, 별일 아니야, 그냥. 정화가 얼굴을 돌렸지만 태성은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머리카락, 어머니의 상처들, 그리고 술에 취해 횡포를 부리던 강철우의 모습까지. 별일이 아니라고? 엄마, 이건 명백한 폭력이야. 태성이 주머니에서 검은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경찰 신분증이었습니다. 윤태성, 경찰청 소속 경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태성이 강철우를 향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 아닌 경찰관으로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강철우요. 강철우 씨, 방금 제가 본 상황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태성의 목소리에는 직업적 냉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게 부부싸움이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부부싸움이요?
태성이 바닥에 흩어진 깨진 그릇 조각을 가리켰습니다. 이것도 부부싸움의 일부인가요? 그리고 어머니 얼굴의 상처는요? 강철우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술이 깨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남의 가정사에 너무 끼어들지 말아요. 남의 가정사요? 태성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제 어머니한테 폭력을 휘두른 게 남의 가정사라고요? 그때 태성이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뭐야, 그게? 강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의 고함치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지더군요. 강철우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태성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철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뭐 하냐고?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 만들어 놓고 뭐 하냐고 묻는 거야? 이어서 뚝배기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 정화의 비명소리까지 생생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하기에 충분한 증거겠네요. 정화는 아들과 남편을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태성아, 정말 이해가 안 돼. 너 죽었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통지까지 왔었어. 정화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강철우는 구석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녹음기와 경찰 신분증을 본 후로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긴 얘기야. 태성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3년 전에 소말리아 해적 소탕 작전에 투입됐었어. 국제공조 수사팀의 일원으로. 태성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성은 해상범죄 전문 수사관으로 특별 파견되었습니다. 당시 소말리아 해적들의 활동이 극심해서 우리나라 선박들이 계속 피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목표 해적선 포착? 전 대원 전투 준비. 무전기에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태성과 동료들은 밧줄을 타고 해적선으로 침투했습니다. 총성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고 폭발음이 귓속을 찢었습니다. 해적들의 저항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그런데 작전 중에 선체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어. 태성이 소매를 걷어 올리자 수술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왼팔 전체에 걸쳐 여러 개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동료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나는 왼팔에 중상을 입었어. 파편이 뼈까지 박혔거든. 정화가 아들의 상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상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다음 기억은 하얀 병실이었습니다. 온몸에 붙은 의료 장비들, 링거줄, 그리고 반년간 깨어나지 못했던 깊은 잠. 의사들은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지만 태성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반년 동안 의식 불명이었고 깨어난 후에도 2년간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어. 왼팔 기능을 회복하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렸거든. 그럼 왜 연락을 안 한 거야?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정화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락하고 싶었어. 매일 엄마 생각을 했어. 하지만 불가능했어. 태성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정화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아들의 실종 소식을 들은 후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매일 아들의 사진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 태성아, 내가 없으니까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였어. 정화는 생계를 위해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밤에는 사무실 청소, 낮에는 식당 서빙까지. 그때 강철우 씨가 나타난 거야.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 같았는데. 태성은 어머니가 혼자서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강철우 씨를 어떻게 만나게 된 거야? 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철우는 여전히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실종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어.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자꾸 말을 걸더라고. 정화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도 이제는 괴로웠습니다. 1년 전의 기억이었습니다. 강철우는 매일 마트에 와서 정화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였지만 점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혼자서 이런 일까지 하시고. 괜찮아요. 식사라도 같이 하실까요? 혼자 드시지 마시고. 그때의 강철우는 정중하고 다정했습니다. 꽃도 사다 주고 맛있는 음식점도 데려가 주었습니다. 외로움에 지쳐있던 정화에게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나이도 비슷하고 직장도 괜찮다고 했고, 강철우는 자신이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자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월급도 안정적이라고 했고, 정화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혼하면 일 그만둬도 된다고 했어.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아들 잃고 혼자 고생하는 게 안쓰럽다고. 정화는 그때의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떠올렸습니다. 아들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따뜻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강철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였고 수입도 불규칙했습니다. 게다가 심각한 알코올 의존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 처음에는 그냥 큰 소리만 쳤는데 점점 더 심해졌어. 강철우의 변화는 점진적이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정화에게 온갖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밥이 맛없다, 집이 더럽다,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 특히 내 이야기만 나오면 완전히 돌아버렸어. 내 이야기? 응, 그 죽은 놈 얘기 좀 그만하라. 맨날 과거만 붙잡고 있다고. 심할 때는 내 사진까지 치우라고 했어. 태성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강철우에게는 태성의 존재 자체가 눈엣 가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과 달리 돈도 제대로 못 벌어왔어. 일용직이다 보니까 일이 없는 날도 많고. 결국 정화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결혼 전보다 더 고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헤어지지 않았어? 태성이 답답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헤어지려고 했어. 그런데 그때마다 무릎 꿇고 빌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혼자 살기에는 너무 외로웠어. 정화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외로움 때문에 강철우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사실 나는 복귀 신고를 하자마자 바로 여기로 온 게 아니야. 태성이 말했습니다. 정화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3일 전부터 감시하고 있었어. 강철우의 얼굴이 더욱 파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태성은 복귀 후 첫 번째로 어머니 집 주변을 정찰했습니다. 자신의 차에서 아파트를 내려다보며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찰로서 배운 감시 기법을 총동원해서 고성능 카메라와 녹음 장비를 준비했고 24시간 감시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첫날 밤에 보고 정말 놀랐어. 강철우 씨가 술에 취해서 들어가더니 고함 소리가 들리더라고. 창문 너머로 들리는 강철우의 고함 소리와 정화의 울음소리.
태성은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경찰로서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돈도 제대로 못 벌어와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소리들이 다 들렸어. 그리고 뭔가 깨지는 소리도. 둘째 날에는 더 심했어. 엄마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까지 들렸는데 아파트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실루엣들. 강철우가 정화를 위협하고 밀치는 모습이 그림자로 보였고 태성은 모든 것을 고화질로 녹화했습니다. 음성도 전문 장비로 깨끗하게 녹음되었습니다. 참는 게 정말 힘들었어. 당장 들어가서 그놈을 아니 그 사람을 제압하고 싶었지만 태성이 말을 고쳤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 가정폭력 사건은 증거가 부족하면 제대로 처벌받기 어려워.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더욱 그래. 태성은 경찰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철저한 수사 기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들도 찾아갔어. 태성은 아파트 단지의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고 가정폭력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평소에도 술 냄새 심하고 고함 소리 자주 들렸어요. 저희도 신고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이상한 소리 나는 날이 정말 많았죠. 특히 주말마다. 한 번은 새벽에 여자분 우는 소리가 너무 커서 잠을 못 잔 적도 있어요. 이웃들의 증언은 일관되었습니다. 강철우의 폭력은 상습적이었고 정화는 명백한 피해자였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부인이 예전보다 훨씬 말이 없어지고 조심스러워 보였거든요. 맞아요. 인사에도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이웃들의 증언을 통해 태성은 어머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태성이 녹음기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강철우의 고함 소리와 그릇 깨지는 소리, 그리고 정화의 비명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폭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 태성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증거 수집부터 현행범 체포까지 강철우가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태성이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강철우 씨, 당신은 방금 제 앞에서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3일간의 기록으로 볼 때 이런 일이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태성이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서부지구대죠? 저는 윤태성 경장입니다. 가정폭력 현행범 신고합니다. 강철우의 얼굴이 더욱 파랗게 변했습니다.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가족 일이에요. 남편이 아내한테 좀 큰 소리 쳤다고 경찰까지 부를 일인가요? 큰 소리요? 태성이 바닥에 깨진 그릇 조각을 가리켰습니다. 이것도 큰 소리의 결과인가요? 그리고 어머니 얼굴에 멍자국도요? 그건 실수였어요.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술을 마셨다고 폭력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상습성을 보여주는 증거죠. 10분 후 경찰차 2대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빨간 경광등이 번쩍이며 돌아갔고 이웃 주민들이 하나둘씩 창문으로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올라왔습니다. 태성은 동료들에게 상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했습니다. 가정폭력 현행범입니다. 증거 자료는 모두 여기 있습니다. 3일간의 녹음 파일과 사진, 그리고 이웃 주민들의 증언까지 확인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강철우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찰칵?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철우 씨, 형법 제260조 폭행죄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진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억울해요. 저는 그냥 억울하시면 법정에서 소명하세요. 담당 경찰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철우가 수갑을 찬 채로 아파트를 나서자 이웃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복도와 계단에 모여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시끄럽게 굴었는데 맨날 술 냄새 풍기고 고함 소리 들렸잖아요. 드디어 잡혀가네. 그 부인 정말 불쌍했는데. 어떤 아주머니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강철우에게는 치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좀 조용해지겠네요. 맞아요. 그동안 너무 시끄러웠어요. 경찰차까지 오다니 얼마나 심했으면.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강철우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걸었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앉은 강철우의 모습은 완전히 초라했습니다. 수갑에 묶인 손, 푹 숙인 고개,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입니다. 상습 가정폭력으로 중형이 예상됩니다. 담당 경찰관이 태성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 보호에도 신경 써주세요. 경찰차가 떠나간 후 아파트 단지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 태성이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말 끝난 거야? 응, 이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정아와 태성은 함께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져 있던 깨진 그릇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치우고 벽에 튄 국물 얼룩도 깨끗하게 닦아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작업은 거실벽에 걸려있던 강철우와의 결혼사진을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건 필요 없겠지. 정아가 결혼사진을 액자에서 빼내며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사진이 걸렸습니다. 태성이 복귀한 후 찍은 모자 사진이었습니다. 훨씬 보기 좋네. 태성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태성아, 정말 미안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이런 꼴이 되어서. 무슨 말씀이야.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태성이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잡았습니다. 강철우와 결혼한 후 더 많은 일을 하느라 더욱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이제는 이 손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연락도 못하고 엄마가 혼자서 이런 고생을 하게 해서 미안해. 태성이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냈습니다. 반짝이는 경찰 배지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새로 걸린 가족사진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제 이 배지는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엄마를 지키는 증표야. 정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엄마를 지킬게.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누구도 엄마를 아프게 하지 못하게 할 거야. 고마워, 태성아, 정말 고마워. 정아가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3년간 그리워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태성은 상부와 협의해서 국내 근무로 배치받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위험한 해외 임무에 나가지 않고 매일 집에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엄마, 이제 매일 저녁 함께 식사하자. 그리고 주말에는 맛있는 곳도 가고. 그래,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내가 좋아하던 갈비찜도 해주고. 정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3년간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은 것입니다. 창문으로 따뜻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 걸린 가족사진과 배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강철우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태성이 수집한 증거들이 워낙 명확하고 이웃들의 증언도 일관되어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상습 가정폭력으로 중형이 예상된다고 담당 검사가 말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완전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고함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릇 깨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정아는 오랜만에 편안한 밤을 맞았습니다. 아들이 옆방에서 자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습니다. 3년간의 악몽이 끝나고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태성과 정아 모자의 새로운 출발, 그들의 앞날에는 행복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감상과 의견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